윤석열 정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전남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들어섭니다. 국가산단에 포함됐다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메가급 권역개발 사업이 발표됐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국가산단 발표에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공모한 반도체 특허단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가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소송 비용을 청구한 걸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숫자의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미래차, 전남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포함해 15개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빅그린 국가산단 인근 338만 제곱미터 부지에 미래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은 나로 우주센터가 들어선 고흥 외나로도 인근 173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주발사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호남권은 미래차, 우주산업, 푸드테크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는 이미 기아차,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입지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완성차 생산 기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는 대구와 충남 천안, 충남 홍성, 전북 완주에 수소차와 미래모빌리티 산업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에도 나노 반도체와 함께 우주항공 산업을 위한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에는 7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과 150개 국내외 소재 부품 기업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조성됩니다. 정부가 신규 산단 조성에 의지가 큰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 이른 곳은 오는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신규 국가산단 지정 발표에서 광주는 미래차, 전남은 우주발사체 분야 산단이 지정됐습니다. 산단 조성을 위한 시행사 선정 등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단은 빅그린 국가산단 인근에 6,700억 원을 투입해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광주의 국가산단이 조성된 것은 14년 만이고 이번에 각 지역에 지정된 15개 산단 가운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곳에 불과합니다. 이번 광주의 미래차 산단은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집중해 육성하고 기존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친환경 미래차 전환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고 향후 발생하는 미래차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남에는 고흥 외나로도 일원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3,800억 원을 들여 17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우주발사체 조립, 부품 제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신규 산단 조성으로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산업 관련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연관 기자재 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국가 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는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광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과 국내 굴지의 부품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고흥은 창원, 순천 등과 경쟁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생산 시설 유치가 시급합니다.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흥에서는 지원할 거는 모두 아주 철저하게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신규 국가산단에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광주와 전남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부의 국가산단 발표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신청서를 낸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특화단지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수도권에는 전체 국가산단 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조 원이 투입됩니다. 제조 공장만 5개,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0여 개의 소부장 기업, 그리고 해외의 연구개발 기업까지 유치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지자체가 지난달 27일 제안 신청서를 낸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는 조만간 실사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최대 3곳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효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비수도권이 특화단지로 선정되더라도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머지않아 공식적인 어떤 입장 발표가 있게 되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판단을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은 산자부에서는 그와 별개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을 저희들이 믿고 아직까지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국 수도권 몫이 되면서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메가급 권역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중앙정부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미래차 핵심 부품 산업, 전남의 우주 발사체 사업은 큰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첨단 국가 산업벨트로 지정된 것이 확실한 지역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광주 광융합과 디지털 생체의료, 전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등 전국 14곳에 지역 전략 사업을 지정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대규모 뉴딜 사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사업은 뚜렷한 성과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시작만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만 봐도 미래차 산업은 광주뿐 아니라 천안과 홍성, 대구에도 배정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전남의 우주 발사체 산업도 정부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과 순천, 고흥을 공장 건립 예비 후보지로 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등 민간 기업이 자동적으로 해당 권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 업체도 필요하고 수익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고 이것들이 맞춰서 돌아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이걸 다 디자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기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니멈 15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테일러시 이런 데 보면 철저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또 정부의 의지만으로 또 기업의 어떤 그런 판단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 정부의 대형 지역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은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육성될 때만이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집권당 최고위원과 정부 고위공직자까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 대열에 합류했다며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겐 김 위원장에 대한 경질을, 국민의힘을 향해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가해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남도학숙 측이 법률사무소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가해를 한 직원과 원장 등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착수금에 이어 성공 보수까지 약속돼 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또 다른 피고인인 남도장학회뿐 아니라 2차 가해자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한 겁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일어난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남도학숙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또 성공보수 약정까지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2차 가해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도학숙 측은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승소했으니 그 소송 비용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당연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익소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를 근거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강기정 시장은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2차 가해자들을 감싸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재분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연구원 구성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구성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시도 연구원의 재분리 추진에는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소통 과정도 없다며 초광역화 지역 간 통합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따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재분리에 반대했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일 연구원 재분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 불통을 꼬집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강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 의회마저 무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 논의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추진, 공공기관 구조 조정안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강 시장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의 소통이나 최소한의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이 먼저 의중을 밝히고 모양새 갖추기식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들이 강 시장의 불통을 꼬집은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광주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박모 씨 등 광주 시민 101명이 연이은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론 기업이 광주 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초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됩니다. 광주 서구청은 오는 11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안전대학을 운영해
재난 예방에서부터 초기 대응 요령, 상황 전파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서구청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 1번지 서구 다짐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목포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출소자가 수감 당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해 5월 2일 목포교도소 안에서 한 재소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교도관들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건설업체의 원리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 동부지부에 소속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동법원은 타워크레인 노조 원리비가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인 82살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 약 30제곱미터가 닿고 소방서 추산 약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